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소셜 라이브를 깜빡하고 지금 예고를 못 해드려서 혹시 모르시고 그냥 나가버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잠시 좀 불안하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지 않겠지.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깜빡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유선혜 기자가 어저께 그 뭐죠, 저 월요 모임에 대해서 네. 리포트하고 출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가져 나왔던 팩트시트? 팩트 시트를 네. 잠깐 봐도 돼요? 예, 어떻게 제가 예. 자세히 못 봤는데. 네. 네. 아니 영어 하냐? 예. 네. 그래서 박현주 기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 박현주 기자가 이거 취재는 안 했나요? 아, 취재를 할 때 거의 선배가 다 했지만 네. 그 미국에 아직 살아있는 월요 모임 회원들 전화를 할 때 이제 네. 좀 같이 도우면서 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박현주 기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리포트에서. 아, 그래요? 전화 네, 통화에. 네, 제가 리액션을 강하게 네, 했습니다. 일부러 했죠? 네, 약간 존재감을 네. 네. 박현주 기자가 원래 동시통역대학원 출신이기도 하죠. 아예 학과만 네 대학원을 이제 꿈꾸다가요 학과만 아, 학과만? 네, 학부만 네. 전공을 네. 했습니다. 네. 아, 학부만 나오면 그러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는 뭐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네, 저 노력하겠습니다. 더. 네. 유선희 기자가 영어 못해요? 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특히 이런 거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박현주 기자뿐만 네. 아니라 LA 그 UCLA에 있는 이남희 교수에게도 같이 자문을 구해서 아, 그래요? 정확하게 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좀 뭐 좀 안 된다고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네. 그냥 농담식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예. 저는- 어우 복잡하다 네. 이거. 이게 팩트시트가 네. UCLA에 있는 전부는 아닌 거죠? 일단 팩트시트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전부이고, 근데 어. 다만 이제 UCLA는 훨씬 더 많은 그 당시의 자료들이 이제 한국의 자료들도 있고 다 네. 많이 있는데 다 저희가 이제 옮겨오진 못했고 네. 일부만 이제 발췌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어제 왜 이게 UCLA에 있었던가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분들 그 이제 조금씩 교체되면서 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어제? 이제 처음에 5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예, 예. 근데 이제 계속 교체가 됐는데 저희도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는 아, 연 인원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예. 그분들 가운데 뭐 상당수가 지금 살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오래된 일도 아니고. 네, 저희가 한 10분께 이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예, 예. 그중에 이제 4분 정도가 생존에 계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하긴 40년 전이니까 네. 그때 좀 나이가 좀 중년 이상이었던 분들은 돌아가셨을 확률도 좀 있긴 예. 있군요. 예. 그때 상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던가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 그 고령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 기억을 했고 그렇죠. 또 질문을 이제 하나를 드리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예.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뭐 얼마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네.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워낙 좀 엄혹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든 좀 도우려고 네. 그야말로 뭐 목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도청도 다 당하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도청당하는 걸 알면서 이제 네. 한 거죠. 새록새록 기억들이 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사실 안 알게 밝혀도 되면 안 밝혀도 돼요. 아닙니다. 알게 된 거는 한 1년 네. 정도 전에 그 5.18 기념재단 최용주 이제 연구원에게 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취재가 좀 너무 막막해서 좀 끌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5.18이 다가오고 해서 한 2달 전부터 이제 최용주 연구원 통해서 예. 이남희 교수에게도 연락을 하고 취재를 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래 전부터 이러한 월요 모임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번 처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언급이 된 적은 있지 않나요? 언론에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 네.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 아, 사업회에서 거기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념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관련된 음. 논문을 쓰고 했었는데 예. 최용주 연구원이 당시에 이제 이거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예. 그 이제 논문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그럼 그분들에게 접촉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봐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80년도에
저도 군대 에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잠깐 저 얘기해. 네, 네. 그렇죠. 예. 다른 군대. 예. 그러니까 이 광주 말고 네, 네. 다른 지역. 예. 그래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뭐 다 겪었죠. 뭐그 11.6, 12.12, 네. 네? 5.17, 5.18.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여름에 그 보냈던 거 뭐지? 여름에 훈련 보냈던 거, 억지로 훈련 보냈던 거. 아, 삼천교육 때. 네. 네. 별게 다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런 것까지 다 군대에 있을 때 봤는데,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것도 있었어요, 진짜. 아, 네. 예. 뭐 택시 이제 택시 운전사란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택시 기사분들이 시민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네. 택시로 시위에 나서는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게 또 오래된 얘기니까 네. 이게 저 뭡니까 텔렉스 그 뭐라 그러지? 네. 군 통신으로. 예. 네. 아직 그것도 요즘 안 쓰는 거라서 네. 예,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것도 봤었고 그랬었어요. 예. 얘기할 게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기억은 안 나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죠.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를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보도해드렸던 월요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취재를 하고 전해드렸던 이제 유선희 기자고 또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못 보여드린 문서들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6.12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던 그런 영어에 능통한 기자이기 때문에 그 오르모임 멤버들하고 직접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화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연락처를 여기 유선희 선배가 저에게 이제 구해서 줬고, 제가 그쪽 시간에 맞춰서 그 미국 서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일단 처음 통화했던 게 월요 모임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페리스 하비 목사였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월요 모임 회원들이 한국에서 광주의 실상을 뭐 팩트시트라든가 이렇게 암호를 써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걸 받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하비 목사님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그 한국의 실상을 많이 이제 보셨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이 암호를 여쭤봤죠. 뭐 네.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면 제가 네, 제가 그래서 그 코드 워드를 쓴 적이 있냐, 암호를 쓴 적이 있냐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약간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회상을 하시는데 이니셜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니셜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청당하는 데서 이제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했고요. 또 도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항에서 한번 출국할 때도 중앙정보부에서 많은 감시가 붙었기 때문에 민감한 뭐 정치 재판에 관한 문서는 셔츠 속에서 숨겨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첩보전 같은 걸 벌였던 것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진짜 누가 주는 것도 없는데 네. 그거를 하신 거는 이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네. 했다. 그렇죠. 조지 호회 목사님의 어떤 기록 같은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이 월요 모임 자체가 이제 시작은 196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68년이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그때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근데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걸 네. 이제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네. 그걸 반대하던 이제 허버트 화이트 목사가 이제 50인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72년 유신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린다 존스 네. 활동가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이걸로 예, 화면으로 예. 아마 밀어낸 데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아, 이미 다 되는. 린다 존스 네. 이분인데 이제 네. 사실상 월요 모임을 이끄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생전에 인터뷰를 해둔 게 있어서 좀 네. 저희가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어제 네. 보도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영상도 가져왔는데요. 예. 아까 암호 얘기를 좀 하십니다, 이분이. 네, 맞아요. 그 동대문에서 네. 그래서 네. 네,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72년 10월에 유신이 있었고 그래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이고, 네. 예, 이게 예. 굉장히 뚜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검열에 걸린 서류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거를 뭐 가방에 이제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쫓겨날 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내국인이 이제 한국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고자 했을 때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네. 그냥 단지 추방당할 뿐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이제 월요 모임의 어떤 활동의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저 그때 통화했던 짐 베이싱어 간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추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희생은 한국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자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진 베이싱어 그 간호사 네. 월요 모임 회원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하고 그분이 쓰신 기사도 있죠. 예. 네. 그분이 쓴 기사를 이제 어제 는 다 네, 다 보여드리지를 네,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선배랑 저 앞에 지금 문서가 거의 한 다발인데 어제 이제 많이 못 다룬 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지역지에 짐 베이싱어 간호사가 기고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짐 베이싱어라고 저자가 나와 있고 광주 마사커 그러니까 되게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여기 좀 하이라이트를 쳐서 오기는 했는데 그 일제에 탄압당한 것보다 뭐 공산주의자에 탄압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왜냐면 우리 형제의 손으로 고통을 받은 거이기 때문에 당시 광주에 있던 사람들은 더 그 고통이 크게 느껴졌다는 그런 증언도 이렇게 짐 베이싱어 간호사가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일을 하시던 데가 이제 연세 의료원 네.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이제 고문당하고 다치고 이제 죽어가는 분들이 들어오신 걸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요 모임에 이제 합류하시게 된 거고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뉴욕타임스 기사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건 뉴욕타임스 기사. 이건 어제 아예 그 리포트 쓰지 네. 못했던 기사인데요. 이게 6월 4일자 기사예요. 이것도 80년 6월 4일. 네, 80년 6월 4일의 기사고 월요 모임 회원들이 이제 보낸 소식을 기반으로 이제 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광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슬러터 그러니까 학살이라는 표현도 쓰이고요. 굉장히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광주 이외에 이 광주의 실상을 잘 몰랐는데 그 외국에서 오히려 이런 아까 뭐 대학살이라는 용어 등을 쓰면서 실상이 온전히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다 월요 모임의 그런 네. 노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 모임에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팩트 시트 외에 저희가 잠시 전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최초의 5.18에 대한 어떤 국제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 박현주 기자 통화를 했던 페리스 하비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파견한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2명의 의사가 이제 80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의 어떤 병원들을 돌아보고 작성한 보고서인데 보면 이제 글렌 고든 MD 메디컬 닥터 그리고 또 김영성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생존에 계시는데 저희가 하비 목사님이 이제 연락은 하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직접 접촉은 못했고 다만 이분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신 그 두 분이 한국을 돌아보고 쓴 어떤 보고서입니다. 8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게 이제 최초의 5.18의 어떤 진상규명, 어떤 현실을 보여준 국제 차원에서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자, 사망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샷에 다친 사람들. 네. 그러니까 79%가 이제 총에 맞아서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 79%의 총에 맞아서 다친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보니까 특히 소프트 블렛 연성탄을 써서 M16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는데
이 연성탄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납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탄은 그냥 맞고 사람이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총을 빼내면 이제 살아나거나 다친 부위를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납탄은 네. 안에서 이제 몸속에 퍼지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아서 예를 들어 팔에 맞았다. 근데 이 납탄은 빠지지가 않으니까 영원히 이 납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나쁜 거다 네. 해가지고 이제 제네바 협약에서 쓰지 말라고, 전쟁터에서도 쓰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광주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자료들을 좀 볼까요? 네. 저 이것도 예, 네, 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 시카고에서 발간된 소식지인데요. 여기 좀 이 날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광주의 실상을 모를 때인데, 시카고의 소식지에 이 내용이 먼저 실린 거예요. 이거를 쓴 분이 아까도 언급한 언급하고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인권운동가 린다 존스 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약간 클로즈업을 하면은 보일 텐데요. 그 구속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임명진 목사, 뭐 여기 또 네, 뭐 이문영 교수, 문익환, 문동환 목사 등이 구속이 됐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네, 시민들이 이제 숨졌다. 숨졌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5.18 있은 지 바로 그 이틀 뒤에 시카고에 이런 그렇죠. 소식이 전해진 심지어 거죠.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집단 발표가 있기도 전이었고, 그 당시는 네. 아주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구속자 명단을 보면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예비 맞아요. 구속자 명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네. 광주에서 정확한 이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문동환 목사 관련해서 여기 파의 문의 뭐 남편이자 뭐 문익환의 형제다 이런 그렇죠. 것까지 나와 있고, 어제 이제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문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동환 목사님 그리고 네. 이제 페이문 여사의 따님이시고,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제 페이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문동환 목사님이 구속이 되니까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월요 모임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갔는데 이제 마침 페이문 여사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네. 계셨던 거죠.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분이었는데, 이제 미군 부대에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접촉이 가능하니까 군사우편을 이용해서 네. 관련 자료를 보내게 되고, 아무리 이제 신군부가 검열을 세게 해도 미군의 군사우편까지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소식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문 여사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군사우편이 빨리 건너가게 되고, 또 네. 미국에 있는 하비 목사님이나 이제 짐 베이싱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군사우편으로 온 것을 이제 받아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시카고에 이렇게 빨리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진짜 군사우편이라는 수단이 되게 생소했는데, 정말 이 월요 모임 분들이 그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하느라 뭐 군사우편이라든가 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외교 행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생소한 수단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문영미 여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군사우편으로 나가는 걸 나중에는 걸렸대요. 네, 뭐, 걸려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미군 부대에도 얘기를 했고, 네. 미군 부대에서도 그만하라고, 이거를 네. 이제 그만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네. 계속하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다시 건너가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분도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마사 헌틀리 여사가 지금 이제 이름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찰스 헌틀리, 이제 그 당시 5.18 당시에 광주의 기독병원의 원목, 이제 기독병원의 목사였던 이제 헌틀리 씨의 이제 부인이시죠. 사실 헌틀리 이제 목사님은 허철선이라고 이제 한국의 이름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광주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네. 찍어서 많이 알리고 했는데, 뭐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이나 이제 조비오 신부님에 비해서는 아직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 나와 있네요. 네. 네. 여기에 사진이 이제 많이 뺏겼지만 일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없었던 사진이고, 허철선 목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흐릿하긴 하지만 이제 계엄군이 이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죠. 손을 네. 들고 있고 이제
타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월요 모임의 회원이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만 월요 모임에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신 네. 그런 분이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기사를 써서 네. 미국 사회에도 광주의 상황을 알린 그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서 이제 나중에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반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주년 네. 때 나온 성명서를 좀 맞아요. 보여주세요. 5.18 1주기에 나온 성명서인데 이 여기 보면 케네디라고 적혀 있잖아요. 많이 다들 아시는 그 존 F 케네디의 막내 동생인 상원 의원 케네디입니다. 네, 에드워드 케네디. 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인데요. 이런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유력 정치인인데 이런 유력 정치인이 5.18 1주기를 추모하는 특별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제 월요 모임의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killed and injured 다 나와 있고, 예. 여기 이제 hundreds were killed and hundreds were injured.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목마다 정말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또 케네디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네. 예, 당시 상원의원 케네디가 적은 거면 이 정도면 이제 미국 사회의 주목을 충분히 끌만한 그런 성명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직접 이제 상원의원에게도 얘기를 하고 네. 여기 이 문서는 이제 월요 모임 멤버들이 갖고 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미 카터 그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이제 편지를 네. 보냅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방조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문서인데 네. 지미 카터에게 직접 보낸 문서이고 네. 이제 여기 보면 패기 빌링스 이분은 이제 월요 모임의 회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네. 같이 서명을 해서 보낸 자료도 이제 UCLA 도서관에서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미국으로 이제 주로 목적지는 미국이었지만 미국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페이문 여사 같은 경우에도 검열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통해서 갔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른 네.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힌츠페터도 도쿄 특파원으로 있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도쿄가 굉장한 그런 정보 집결의 중심지가 됐다고 제가 통화한 그 페리스 하비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리스 하비 목사가 도쿄와 이제 서울을 오가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문서도 다 그렇습니다. 또 도쿄에서 좀 더 범위를 넓히기도 했어요. 여기에 보면 토론토라고 되어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 정보를 바로 미국으로 전할 수가 없을 때는 일본,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을 했고 그 하비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나라마다 이런 월요 모임의 활동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까지 정보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월요 모임 회원들의 활동 지금 이제 보면 팩트 시트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겠느냐 뭐 지어낸 얘기 아니겠냐 그 당시에 뭐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았는데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팩트 시트를 잠깐 보면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월 19일자 팩트 시트입니다. 19일로 나와 있고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총으로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또 탱크에 짓눌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루머들은 루머라고 밑에 따로 표시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확인 안 된 소문이다. 네. 소문은 소문대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이었던 겁니다. 네.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확인 안 되는 내용들은 루머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보냈던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자료 네.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그래도 자료를 이제 많이, 사실은 예, 다 커버를 보여드리기가 했네요. 좀 네. 쉽진 않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영어 문서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네. 한글 문서가 나온 네, 것 같습니다. 한글 문서도 많이 있는데 네, 네. 이제 월요 모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근데 월요 모임에 의해서 이 자료도 이제 미국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누구냐면 명노근 교수님 그 당시 이제 5.18 당시에 인권운동을 하신 분인데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왔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분이 이제 2심에서 아마 이제 10년형을 선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터무니없는 내란죄로 10년을 살 바에야 무기형이라도 좋으니 무기징역이라도 좋으니 어린 학생들 밑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수계라고 해달라. 명색이 교수, 변호사, 성직자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뒤집어 쓴 거죠. 학생들이 하는 거에 막 동조해가지고 같이 참여했다. 이 교수님이 그랬다라고 이제 뒤집어 씌워서 내란죄로 10년형을 선고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수계라고 해라. 어차피 10년 살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10년을 살게 될 텐데 그 뒤에도 보면은 이것도 나를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이 판결을 보고 두 가지가 걱정이 된다. 존엄한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난하면서 이 사회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둘째는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내 딸이 아빠의 재판을 보고 자기가 택한 길에 회의를 느낄까봐 걱정이 된다. 분명히 불을 끌어갔는데 방어범이라고 물린 격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내용들도 이제 UCL에 있던 그 자료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는 선배 어느 정도 자료를 봤으니까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배 댓글이 왔습니다. 네. 네. 오, 되게 많은. 네, 많은 네.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와, 월요 모임 생존자들 중에 뉴스룸에 나와 증언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네요, 선배.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고령이시고 네. 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우나,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메리언 킴이라는 분이 네. 이제 한국에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고령이시고 증언하실 의사가 있는지는 저희도 아직 접촉이 안 돼서 모르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고 내용 취재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고령이시지만 연락을 했더니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흔쾌히 찾아와라라면서 하비 목사님은 집 주소까지 알려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러니까 네. 뭐 가능. 그리고 네. 이제 이준 네. 선생님께서 월요 모임 분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종 조치는 어땠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전해드렸듯이 뭐 조지 오웬 목사님이라든가 짐 시노트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혁당 사건의 부당함을 주장하시다가 추방당한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에 돌아가셨고 80년대 후반까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연세가 드시고 해서 활동이 좀 뜸해졌고 1995년에 하비 목사님이 관련 자료를 UCLA에 기증을 하면서 활동을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선배. 이거 이제 네. 헬피시 023님이 미국 외교문서 30년 지나면 기밀 해제된다는데 그거 자료 확보가 우선 아닌가요? 이거 오늘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용장 선생님께서 이제 월요일에 증언을 하셨고 또 광주에 가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본인이 미국에 이제 5월 21일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 그래서 사사명령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네. 하니까 그럼 그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급하게 그 보고서를 이제 열람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국회에서도 나왔고 아마 곧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방송국 차원에서라도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네. 또 여기서 또 월요 모임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페리스 하비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그 가장 마지막에 하비 목사님이 해주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정말 이 민주화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뤄온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이 좀 더 알려지기를 바라고 정말 고령이신데도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네. 적극적으로 네. 이제 도와주신 분들 중에 예. 이제 한 분이시고 네, 그렇죠. 또 와. 네. 네, 미국의 KW108님께서 미국에 출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사실은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으나 사실 네. 조금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5.18
이번 주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보도를 해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남희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찾아가면 하비 목사님께도 찾아가면 뵐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다만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찾아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직접 UCLA에도 가보고, 네. 네. 페이스북에 이제 네. 김영모님께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공유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열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린 아카이브에 가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린다 존스의 영상이라든가 이제 5.18 당시의 증언은 아니지만 7, 80년대에 행해졌던 어떤 인권 탄압 전반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거,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제 추방을 당한 짐 시노트 신부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영상도 같이 담겨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제로 추방을 당했던 분들이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노트 목사나 네. 조지 오글. 네, 그 시대를 지킨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네. 이제 추방을 당할 때의 심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정말 울분을 가지고, 네. 그러나 뭐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난 미국에 가서 노력하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나가시는 것이 있어서 네.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예. 김동식님께서 JTBC 기자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박현주 기자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제일 잘한다고 하면 좀 네. 섭섭해 하실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질문을 했던 기자는 박현주 기자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하이라이트 영상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영상과 함께 이 부분이 네. 나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제가 그 질문하는 그 한 문장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한 거라서 원래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입도 못 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5.18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저희가 그때까지도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후속보도 또 다른 내용의 5.18 관련 보도들도 박현주 기자와 함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